7단원입니다. 7단원의 확률의 곱셈 정리죠.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일단 뭐 조건부 확률을 보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확률인데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그런데 뭐? A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났을 확률을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뭐 A가 양수이면 P의 B바 A는요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 B로 계산하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 B로 일어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양수면 이게 곱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P의 A 교 B는 PA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B바 A를 곱하게 되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쵸? 뭐 B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거면 뭐도 붙을 수 있냐면 B도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차피 A 교 B가 위에 올라가니까 약분되면서 뭐 A 교 B가 나올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따져보면 결국에 요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의 A의 P의 B바 A의 곱과 P의 B의 A 바 B의 곱이 같죠. 맞아요? 그래서 뭐 요걸 이용해서 주로 많이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한번 보죠.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요.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건은요, 일단 두 사건 A, B에 대해 첫 번째 B바 A가 B바 A의 여집합과 같으면 이거일 때 그때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얘는 두 사건 서로를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사건. 그래서 독립이면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B의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은 그냥 B와 같겠죠. 뭐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그래서 서로 독립이 아닌 두 사건 A와 B가 있으면 A와 B를 서로 종속이라고 한다. 종속이라고 하고 종속인 두 사건을 뭐 종속사건이라고 하죠. 얘는 독립사건이라고 하고요. 뭐 이름은 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따져보죠.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는요. 두 사건 A, B에 대해 A의 확률도 양수, B의 확률도 양수이면 이거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사건 A, B가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야 라는 이야기는 뭐랑 같냐면 A 교집합 B가 그냥 A 곱하기 B와 같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교집합이 그냥 각각의 곱이랑 같아. 이렇게 되면 독립.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의 개념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시행 확률은요, 그 주사위 같은 걸 던지는 거야. 그런데 매번 주사위의 확률은 독립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로 확률을 뭐 복권 이런 걸로 하니까 진짜 잘못된 생각이 내가 어제 복권을 지난주에 복권 뭐 내가 100번의 복권을 샀어. 다 뭐 꽝 됐어. 그러면 앞에 다 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첨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에 당첨이 됐든 당첨이 되지 않았든 그게 지금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은요 이런 것처럼 그냥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그 서로 독립인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는데 Q는 당연히 1-P 이렇게 되겠죠. 그죠? Q인데 얘가 1-P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PQ 그죠? 그러면 얘를 독립시행으로요 n번 던진다고 하죠. n회 반복하면 A가 R회 일어날 확률 뭐 PR이라고 하죠. 뭐 주사위 던지는데 뭐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3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2분의 1의 확률이죠? 네. 2분의 1이라 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뭐 할까요? 2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 그래서 뭐 3분의 1 하면 그러지 않은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니까 그 경우는요. 뭐 이런 거죠. R회가 일어날 확률은요. N번 중에 R회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R번 곱해지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R번 곱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가 주사위를 던져. 2보다 작기를 바래. 2보다 작으면 3분의 1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번 던지는데 3번 나올 거야. 5번 던질 때 3번 나올 거야 하면 그 확률이 5번 중에 3번 나와야 돼. 뭐가? 일어나는 게 3번, 일어나지 않은 게 2번. 이항 정리처럼 굴러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 문제 몇 번까지 풀었었죠, 우리? 풀차례. 11번 풀차례예요. 11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1번 풀어보세요. 자, 기본 문제 1번이요. 두 사건의 AB에 대해서 1번에 P의 A가 0.3이고 P의 B가 0.2고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6일 때 P의 A 합집합 B를 일단 구해봐 라고 되어 있죠. 얘를 구하려면 이거를 좀 잘 보죠. 그래서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0.6이래.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1-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0.4 하겠네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요. A 교집합 B는 P의 A 플러스 P의 B 마이너스 P의 A 교 B죠. P의 A 교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빼주면 되겠네요.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죠. 이게 안 와닿으시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고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합집합이라는 게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일 테니까. 그래서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0.3, 0.2 요거를 구했다 그죠? 0.4 이게 0.1이겠네요.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요? B 바 A 구하라고요? A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P의 A 분의 P의 A 교 B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 이게 약간 계산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세요. PA 분의 PA 교 B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P의 A가 0.4 P의 B가 0.2 합집합 좋네. 합집합이 0.6이면 일단 A 교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의 A 교집합 B는 P의 B에서 P의 A 바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0.2 P의 B인데 0.2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P의 B 바 A가 0.2니까 P의 B를 구했나요? P의 B가 이게 아니구나.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 썼네요. 이게 B인 거죠.
A 바 B가 0.2인 거죠. 그래서 얘가 0.2인 거죠. 그래서 얘가 0.2의 PB구나. 그래서 이걸 따로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P의 A 합집합 B라는 애가 결국에는 P의 A, P의 B, 마이너스 P의 A 곱이죠. 0.4 P의 B, 마이너스 0.2의 P의 B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0.4 더하기 0.8의 P의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6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빼주고 뭐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P의 B의 값이 0.2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P의 A 교 B가 0.2 곱하기 0.2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넣으면. 그래서 얘가 0.0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의 B바 A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A분의 A 교 B를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0.4분의 0.05요. 그래서 0.125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 방률은요, 약간 제가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확률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생각 잘못해주면 틀려요. 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고등학생 남자는 60%, 안경 쓴 남학생은 20%.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았을 때 학생이 안경 쓸 확률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체 중에 뭐 이렇게 보면 얘가 남자와 얘가 안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의 A가 지금 0.6이죠. P의 B가 지금 안경 쓴 남학생이니까 A 교집합 B의 값이 0.2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의 B바 A는 P의 A분의 P의 A 교 B잖아요. 그냥. 그래서 0.6분의 0.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이요. 흰 공 7개, 붉은 공 3개가 있는데 한 개씩 꺼내서 2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을 넣지 않을 때 모두 흰 공,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모두 흰 공. 그러면 처음에 1번에서 흰 공 꺼내면 6개, 3개 남죠.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흰 공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지금 그 P의 B바 A 뭐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흰 공 꺼낼 사건을 A라고 하고요. 흰 공을 꺼내는 걸 A라고 하고요. B를요, 두 번째 흰 공이요. 흰 공 꺼낼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의 P의 A는 10분의 7이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B바 A를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 흰 공 뽑았을 때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9개 중에 6개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9개 중에 6개. 이거 말고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머릿속에 있으신 방법이 있죠? 없어요? 없음 말고요. 2번이요. 꺼낸 공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P에 B바 A가 10분의 7이요. 네?
네, 10분의 7. 그쵸? 한 개씩 두 개를 꺼내는 거죠. 한 번에 두 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낸 다음에 넣고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생각이 잘못된 거냐면 지금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P에 A에 P에 뭐 B 바 A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것만 꺼내시면 됩니다. 이 B가 두 번째 흰공이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공 꺼냈을 때 두 번째 흰공 꺼낼 확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흰공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흰공을 꺼내는 거죠. 왜 헷갈리시는지 이해되거든요? 약간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안 바라보시고 그냥 경우의 수로 바라보시면 그렇죠? 뭐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 문제 4번이요. 3개의 당첨 대비 10개에 포함되는데 뭐 A가 임의로 한 개를 뽑은 다음에 B가 임의로 한 개를 뽑는데요. 그러면 1번에 A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A가 뽑을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가 당첨 대비 뽑고 B가 당첨 대비 뽑을 수도 있고요. A가 당첨 대비 못 뽑고 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P에 A, B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P에 A에 P에 B바 A죠. 그럼 얘는 10분의 3에 9분의 2겠네요. 그래서 이건 9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A 못 뽑았을 때 B를 뽑을 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P에 A의 여집합에 P에 B에 A의 여집합의 확률이요. 그래서 10분의 7에 9분의 3이요. 그래서 90분의 21. 두 개 어떻게 돼요? 더 해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3. 제가 좀 이따 다시 풀어드릴게요. 네. 5번이요. 5번은 흰공 3개, 붉은 공 2개, 한 개씩 꺼낸 다음에 조사하고 돌려놔요. 그죠?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넣어요. 그때 주머니에는 6개 공 중 2개를 꺼낼 때 2개 중 적어도 1개가 흰공일 확률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W를 흰공 사건, 이 R을 붉은 공 사건, 뭐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어도 1개 흰공을 2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흰 공을 꺼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은요, 흰 공 꺼낸 경우 따져보죠. 그러면 흰 공과 이거를 따져야 되죠. 그러면 P에 W에 P에 2바 W죠. 그래서 5분의 3에 1 마이너스 6C 2에 2C죠. 25분의 14고요. 두 번째는요, 붉은 공 뽑은 경우죠. 붉은 공 뽑은 경우는요, P에 R 교집합이죠. P에 R에 P에 2바 R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5분의 2에 1 마이너스 6C 2에 3C2죠. 그래서 얘는 25분의 8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분의 22가 답이겠네요. 기호문제 6번입니다. 지금 흰공 상자 A에는요, 흰공이 2개, 붉은 공 4개, B에는 흰공 3개, 붉은 공 2개, 임의로 한 개 택해서 2개를 꺼낼 때, 붉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A 사건이 A 선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B 사건이 B를 선택한 경우라고 하고요. 그 E라는 게 한 개 한 개. 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한 개 한 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A를 뽑았을 때와 B를 뽑았을 때의 확률을 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P에 A에 P에 2바 A 플러스 P에 B에 P에 2바 B 2분의 1에 6C2에 2C1 4C1 2분의 1에 5C2에 3C1 2C1 그래서 15분의 4 10분의 3 더하면 30분의 17이 답이고요. 2번에 흰공이었을 때 A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A였을 확률이죠. 얘는 P의 2분의 P의 A 교이죠. 그래서 그냥 15분의 4에 17분의 30이죠. 그래서 얘가 17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조건 확률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기호 문제 7번입니다. 볼트.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조건부 확률에. 그래서 분량이 났는데 A, B에서 40, 60 만들고 5%, 3% 분량일 때 하나 꺼냈는데 분량인 확률과 분량이었을 때 그게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걸 A 기계 생산, B라는 건 B 생산,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분량을 E라고 하죠. 분량이야. 이렇게 하면 분량일 확률은요. 분량 중에 A와 분량 중에 B의 합이다 라는 건 이해되시죠? 맞아요? 분량 중에 A와 분량 중에 B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P의 이 교 A라는 건 P의 A에 P의 2바 A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0.4에 0.05니까 0.02고 P의 2교 B라는 건 P의 B에 P의 2바 B죠. 그래서 얘는
0.6에 0.03. 그래서 0.018. 그래서 두 개 더 할 거죠? 그래서 0.038. 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꺼낸 확률이 불량일 때 A일 확률이었죠. 그래서 야 이거 A에서 만든 거래 불량이었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P의 2에 P의 A 교 2 이렇게 0.038분의 0.02요. 그래서 답이 19분의 10입니다. 조건 확률로 자꾸 생각하셔야 풀려요. 아니면 이상하죠? 이거 자체가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독립이요. 8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래요. A, B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라고 돼 있어요. 독립이란 얘기가 그럼 뭐예요? 1번은 A와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따져보면 얘는 P의 A에 P의 A 교집합 B를 뺀 거랑 같은데 얘가 P의 A에 P의 A, P의 B 이렇게 되겠죠. 독립이면. 맞아요? 그럼 이거 P로 묶으면 되겠네요. P의 A로 묶으면 1-P의 B죠. 이게 P의 A에 P의 B의 여집합이겠네요. 그래서 독립 맞죠. 교집합이 서로 곱한 거면 독립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다 하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보죠. 둘이 곱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1-P의 A 합집합 B죠. 얘는 1-의 P의 A, P의 B의 P의 A 뭐 교집합 B인데 독립이니까 그냥 바로 곱하는 걸로 바꾸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1-P의 A와 P의 B의 1-P의 A죠? 그럼 얘가 1-P의 A로 묶으면 1-P의 B가 되네요. 이게 바로 뭐야? P의 A의 여집합, P의 B의 여집합. 독립 맞네요. 교집합이 둘의 곱이야, 독립이야를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P의 A와 P의 B, 이거 독립이란 얘기예요. 독립이면, 그죠? 이거 독립이면 P의 A의 여집합과 B는 1-P의 A의 B의 여집합이구나.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A 여집합과 B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A와 B가 독립이란 얘기가 B가 일어났을 때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나 똑같잖아요. 이해됐죠? 다시 A와 B가 독립이라는 건 A 입장에서는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B의 여집합과 독립이겠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독립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P의 A의 여집합 B가 P의 A의 여집합 빼기 이건데 1-P의 A는 1-P의 A바 B의 여집합과 같은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죠. 기본 문제 8번에 4번이요. 간단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4번. A와 B가 배반이면 독립이다. 배반인 거랑 독립인 거랑은 뭐 따져봅시다. 그러면. 자, A와 B가 배반이다. 배반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예요. 배반이다. 그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이 없는 거죠. 0인 거죠. 그러면 P의 A 곱하기 P의 B의 확률은 이거 0 아니잖아요. 그죠? 사건 자체가 0이 아닌 이상 0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P의 A 교집합 B가 P의 A, P의 B일 수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4번은 안 됩니다. 4번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배반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데, 그러면 P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P의 B와 같을 거고, 그죠? 그래서 P의 B바 A의 여집합에 P의 A의 여집합의 곱은 P의 A의 여집합에 P의 B 교집합 A 여집합 곱하기 P의 A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바로 그냥 P의 B 되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은 맞고 4번이 틀렸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배반이랑 독립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배반과 독립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기본 문제 9번입니다. A의 명중률이 0.6이고 B의 명중률이 0.8일 때 A, B가 동시에 활을 쏠 때 A도 명중, B도 명중이죠. 그러면 이거 1번은요. P의 A가 0.6, P의 B가 0.8이잖아요. 이거는 A 교집합 B인데요. 이거 A와 B는 완전히 독립이야. 이 문제 자체를 읽어보시면 A가 활을 쏘는 거고 B가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감정이 들어서 그래요. 너네 양궁 경기를 많이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너먼트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죠? 앞에 애가 명중하면 뒤에 애가 약간 쫄리니까 명중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뭐 원래는, 그죠? 확률은 감정 배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입니다. 독립이니까 그냥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0.6 곱하기 0.8 해주면 되겠네요. 0.48이 답이고요. 이번에 A 명중하고 B 명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A, B의 여집합이죠. P의 A의, P의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0.6에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0.12 이렇게 되겠죠. 3번은요.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럼 P의 A의 여집합에 P의 B가 될 테니까 0.4에 0.8 그래서 0.32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요. P의 A의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죠? P의 A 플러스 P의 B 빼기 P의 A 교 B잖아요. 그래서 얘는 0.6, 0.8 마이너스 0.48 이렇게 되겠죠? A 교 B를 곱한 걸 테니까 그래서 0.92가 되겠네요. 0.92 뭐라고요? A와 B가 둘 다 명중하는 경우요? 안 구했어요 제가? 이거 여기서 뭐라고요? A랑 B가 동시에 명중하는 그걸 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A와 B가 동시에 명중하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A 또는 B가 명중하는 걸 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10번이요. 자, 기본 문제 10번에 회로 있는데요. 회로 확률이 0.5, 0.4, 0.7, 0.6이고 A하고 D는 그냥 직렬, B하고 C는 병렬이다. 그죠? 맞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1번은요. A 또는 D가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1번은 A 또는 D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P에 A 플러스 이거 D죠. D. D 마이너스 A 교 D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0.5, 0.6인데 이거 서로 독립이죠. A하고 D는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0.5, 0.6 곱해주면 0.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C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P의 B 교집합 C죠. 얘는 PC 이렇게 돼서 0.4, 0.7에서 0.28. 그 다음에 세 번째,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A와 D는 닫혀 있지만 B와 C는 열려 있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A 또는 D가 열려 있을 확률은요, PA 합집합 D고, 그죠? A와 D는 닫혀 있을 확률은요,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D의 여집합이니까 1-P의 A 합집합 D죠? 이거 0.2겠네요. 그죠? 그러면 P의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D의 여집합에 P의 B의 교집합 C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0.8 더하기 0.0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0.856 이런 확률이 되겠죠. 이번 문제 11번입니다. 그 문제 11번은 주머니 A에 붉은 공 5개, 흰 공 3개 있고 A에 붉은 공 5개, 흰 공 3개, B에 붉은 공 4개, 흰 공 6개 이렇게 돼 있대요. A에서 1개 꺼내고 B에서 2개 꺼낼 때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붉은 공 나올 확률을 A, B라고 하죠. 그러면 A 교집합 B여야 하는 거잖아요. 1번에. 그러면 얘는 P의 A, P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8C1 중에 5C1, 그 다음에 10C2 중에 4C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45분의 6이요. 그래서 12분의 1 되고요. 두 번째, A에서 한 공 꺼내고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붉은 공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게 흰 공 꺼낼 수도 있고 붉은 공 꺼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붉은 공 꺼내고 B에서 붉은 공 꺼낼 확률이 P1이라고 하고요. A에서는 흰 공 꺼내고 B에서는 붉은 공 꺼내는 걸 P2라 하죠. 그러면 P1은 8개 중에 1개 뽑는데 5개 중에 1개 뽑는 거고 11개 중에 1개 뽑는데 5개 중에 1개 뽑는 거고 해서 8825. 그 다음에 P2는요 8개 중에 1개 뽑는데 3개 중에 1개 뽑아서 11개 중에 1개 뽑는데 4개 중에 1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88분의 12 두 개 더 할 거야. 88분의 37이 답이겠네요. 기본 문제 12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이 주머니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꺼내는 시행을 A부터 시작해서 A, B가 교대로 계속할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쪽이 이겨. 그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이고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3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는요. 그러면 1번은 1회에 A가 이겨.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5분의 2죠. 처음에 꺼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회에 A가 붉은 공 꺼내고 2회에 B가 붉은 공 꺼내야 되죠? 그 다음에 3회에 A가 흰 공 꺼내야 이기는 거잖아요. A가. 그죠? 그러면 얘가 5분의 3, 4분의 2,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3, 4분의 2, 3분의 2 날려주면 5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3이 이길 확률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잖아요. 넣으면 자 1회에서 A가 흰 공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죠. 5분의 2로 똑같아요. 1회에 A가 붉은 공, 2회에 B가 붉은 공, 3회에 A가 흰 공 뽑아야죠. 확률이 계속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죠. 그래서 얘는 125분의 18. 그래서 얘랑 더해야겠네요. 그래서 5분의 2 더하기 125분의 18 하면 125분의 68이 답입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입니다.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 던질 때 동전 앞면, 주사위 6개의 낙수가 동시에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이죠. 그러면 동전 앞면을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6 약수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교 B인데 이거 P의 A, P의 B의 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6분의 4니까 3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럼 5번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번 중에 적어도 2번 나오는 사건은 2라고 하죠. 그래서 2 앞면 플러스 6약수인 경우를 2라고 하죠. 2가 적어도 2번 나오는 경우를 2라고 합시다. 그러면 2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한 번만 나오는 경우가 2의 여집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2의 여집합이 한 번도 안 나와. 뭐가? 3분의 1의 0에 3분의 2의 5제곱. 혹은 한 번만 나와. 3분의 1의 1제곱에 3분의 2의 4제곱,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243분의 11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의 2의 확률은 1 빼기 P의 2의 어집합의 확률이겠죠? 그래서 얘는 243분의 131인데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3번, 4번, 5번째를 구하셔서 더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2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뭐 2개나 3개나 딱딱 생각하시면 뭐 3개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기본 문제 14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Q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나오면 오른쪽으로 1, 홀수 나오면 왼쪽으로 1, 한 개에 10번 던질 때 원점에 있을 확률과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점에 있을 확률은요, 짝수가 5번, 홀수가 5번 나오면 그 자리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1번은요, 5가 5번 나오면 되죠. 그래서 10번 중에 5번의 짝수와 5번의 홀수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56분의 63이고, 두 번째는요, 3 이하일 확률은 4, 5, 6이면 되죠. 4, 5, 6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0C4에 2분의 1의 4제곱에 2분의 1의 6제곱에 10C5에 2분의 1의 5제곱에 2분의 1의 5제곱 10C6에 2분의 1의 6제곱에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건 다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똑같고 앞에 있는 거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32분의 21이요. 뭐 계산이 귀찮을 뿐이지 뭐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자, 기본 문제 15번입니다. 15번은 75%의 확률이 있는데요. 한번 1, 2 또는 1, 2가 나오면 2발, 나머지는 3발.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이에 따라 관역을 쏠 때 오직 한 발만 명중할 확률이잖아요. 한 발만 명중. 그러면 그거를 A라고 하죠. 그거. 그죠? 주사위 던져서 한 발만 명중. 아, 2번, 3번 횟수가 다르네.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겠네요. 주사위 던져서 1이나 2가 나오면 2발을 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2발 중에 한 발 명중인 경우를 A라고 하고요. 그러면 B는 주사위가 3, 4, 5가 나오면 이거 3발 던지는 거잖아요. 3발 중에 한 발. 그래서 3발 중에 한 발. 명중이라고 하면 P의 A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6분의 2에 2C1에 4분의 3은 한 번 맞추고 4분의 1은 한 번 맞추고. 그래서 이거 8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B의 확률은 6개 중에 4개에 3번 중에 한 번만 맞춰야 돼. 4분의 3을 한 번, 4분의 1을 2번 이렇게 맞춰야겠죠. 그래서 얘가 32분의 3이라서 2개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8분의 1 플러스 32분의 3 하면 32분의 7이 답이다. 그래서 한 번, 2번, 2번, 3번 이거 나누시면 되겠네요.